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연말 거의 12월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을 슬슬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월 초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면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주가에도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투톱의 2025년 내년 실적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조금 올해보다 못 미친 실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올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HBM 지금 아직 공급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내년에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SK라든지 마이크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모자른 부분을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레거시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레거시 반도체가 내년 뭐 하반기까지는 약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레거시 반도체에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내년에도 한 최소한 3분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레거시 쪽보다는 어쨌든 AI 반도체, HBM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익성이 레거시 반도체의 감소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 왜냐하면 올 1분기나 2분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한 그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년 1분기, 2분기는 올해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매출,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투톱 내년에도 조금은 실적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KC가 오늘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폴란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SKC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한미 반도체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HBM이 보여줬던 상승 랠리를 이 유리기판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2주에서 3주간 AI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엔비디아에 비해서 브로드컴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이 부분은 향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커스텀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감을 일부 좀 반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앞으로 좀 증가 추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 실적의 어떤 상향 기대감들이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BM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낙수 효과로 좀 기인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효과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좀 차이점들이 있다면 선별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특히나 엔비디아 향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에 좀 집중될 수 있는 별도 어떤 소재 부분들이 자체 AI 칩에 관련된 구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의 경우는 뭐 내년도 이제 하반기부터고요.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 브로드컴이랑 관련된 마벨 테크놀로지 그런 향에 관련된 일부 소켓 판매들이라든가 일부 좀 소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흐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AI 칩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바렐 이슈를 계속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종목적으로는 이 소재의 다변화 그래서 유리기판이 내년도 하반기에 SKC로 하여금 이제 양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지만 저는 뭐 ISC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실적의 기대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ISC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ISC 커스텀 반도체형 테스트 소켓 공급 확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마음 AI가 장중에 상한가에 터치하면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음 AI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하나 싶더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다가요. 현재는 다시금 급등하면서 한 26%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 쪽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겠죠? 저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계속 좀 연말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저는 올해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라 봤는데 이제 이게 내년으로 좀 밀리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뭐 팔란티어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존비지온, 뭐 엠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확인되면서 최근 한 10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AI 소프트웨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마음 AI 뭐 앞에서도 잠깐 김영민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약간 로봇주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마음 AI가 로봇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뭐 딥페이크가 됐든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치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를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눌림목을 준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특히 작년 상반기 고점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내년 상반기 분명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대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가 생쇼 2시간 동안 관련 종목들 많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급등에 따른 수혜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로봇주들로도 강한 시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로봇주 내에서 하이젠 RNM, PNS 미케닉스,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변용인 대표님, 네. 유로메카도 그렇고 오늘 국내 로봇 테마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CES가 있잖아요. 네. CES에서도 또 로봇주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때까지 로봇주에 대한 훈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CS20에 관련된 일정 이벤트가 있었고 최근에 TSMC 회장이 일론 머스크와에 관련된 대화를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CS2025 일정 이후에 트렌드는 AI에서 이 로보틱스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의중은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더 중점을 두면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에 관련된 가능성을 좀 언급을 좀 해줬는데 단순한 가능성들보다는 최근 한 2개년간 CS 이 개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됐던 로봇 기업들의 어떤 성과, 특히나 기술 고도화를 좀 이루면서 현재 좀 적용될 수 있는 로봇의 어떤 상용화 내지 서비스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선별적으로 일단 뭐 실적을 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 내지는 서비스 상용화 이런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다 할 아직 뭐 가시성 있는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종목의 어떤 이 중점적인 어떤 사항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협동 로봇 관련된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더해서 뭐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이송 로봇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이번 CS2025에서 현대차가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조금은 좀 반감될 수 있는 일부 어떤 노이즈는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쉬었던 만큼 사실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됨에 따라서 수급은 자연스럽게도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추가 훈풍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이 현대차가 CS2025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간밤 연휴 전날 뉴욕 증시에서
땡큐 현대차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던데 배경에 이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 어댑터를 내년 1월까지 무료로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이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장 초반에 휴맥스가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면서 전기차 충전 테마주들 좀 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금 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네. 이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 미국은 거의 공식적으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도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는,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는 다 테슬라 방식의 충전기를 장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공급했었던 전기차들은 테슬라 슈퍼차저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댑터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더 주목받고 있는 건 FSD, 자율주행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충전 방식도 테슬라로 슈퍼차저 방식으로 표준이 되면서 이쪽에 사용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기를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또 수익성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충전소 업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차량에다가 슈퍼차저 방식을 의무적으로 주겠다는, 그냥 무료로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의 충전 방식,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기 도입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 충전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전기가 여러 분야에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업체들은 오히려 만약에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이 확대가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런 걸로 접근하시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테마는 오늘 단기적인 이슈로만 끝내보시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자율주행 쪽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테슬라의 FSD 기술이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율주행 섹터 어떨까요를 여쭤볼 때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투자 전략을 많이 들어봤는데, 만약에 FSD가 이제 국내까지 출시를 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변영희 대표님, 네. 자율주행의 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한번 옥석 가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자율주행의 레벨 단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낮은 레벨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용 카메라라든가 센싱 관련된 기술, 현재 1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부적으로는 모든 차종에 많이 좀 적용이 좀 되어 있는 상태죠. 운전자의 어떤 편의를 좀 제공하는, 내지는 어떤 이 안전장치를 좀 보조해주는 단순한 좀 역할을 좀 현재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높은 단계에 대한 자율주행을 좀 이루기 위해서는 라이더와 레이더 기술을 좀 탑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이더의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레이저 빛을 좀 조사를 시켜가지고 좌우평면도에 대한 이 거리를 좀 측정해서 사물을 좀 인지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고, 레이더는 이 라이더의 단점이 기상이 악화되거나 미세먼지가 좀 많거나 이런 경우에 좀 제대로 된 기능이 좀 발동되지 못하는 그런 기술의 어떤 한계점들을 전파를 통해서 거리감들이라든가 사물을 좀 인지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레이더 기술인데, 두 가지가 모두 다 적용이 되어야만 완전한 자율주행의 어떤 이 개발 단계까지 좀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 다만 지금 기술적 구현 방식이 지금 레벨 5 단계까지도 좀 가능은 해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관제라던가 어떤 통제 기능들을 좀 명확하게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내 수혜주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센싱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이미 좀 다수의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더라든가 레이더의 기술에는 이 기술의 어떤 차이점들이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레이더의 경우에는 지금 HL 만도 같은 기업들 또는 현대모비스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종목들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라이더는 SOS 랩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기술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현대차의 양산 부품으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그래서 좀 두 가지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것들은 이유가 있는 상승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자율주행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방금 변영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크게 내용은 일맥상통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보면 테슬라의 향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프론티어라든지 라이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드론 이슈들 때문에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지만 일단 최근에 매물대 상단을 좀 돌파했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징주까지 꼽아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환율이 진정되지 못하면서 1,463원 2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고환율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 선박법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던 조선주가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인도에까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도 한국 조선사들의 지금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HC현대중공업과 HC한국조선해양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조선주로는 정말 호재가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조선주도 훈풍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 조선주를 좀 말씀드릴 때마다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렸던 섹터가 전력기기, 특히나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주가의 어떤 구간들이 52주 고가 영역에서 좀 형성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요인은 맞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적의 기여 효과가 내년도 그리고 그 다음까지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조선업의 리드타임, 특히나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에 해당되는 올해 매출분들은 이미 2022년도 중반에서 4분기에 발생됐던 수주가 올해 좀 반영을 한 것이고요. 2023년도 수주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더 많은 수익 지표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다 해서 최근에 이 고환율 기조가 인도 시점에 관련된 매출 특히나 외환산 이익을 좀 더 반영시켜주면 EPS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최근에 환율 상승 폭도를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1,300원 중반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분을 좀 이뤘죠. 이 부분은 EPS의 증가 요인으로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의 최근의 상승들은 충분히 좀 이유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 정책 기대감들이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MRO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수익 지표라든가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어떤 본격적인 기대감들은 LNG선의 추가적인 어떤 발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조선주 지금보다는 좀 눌림목을 좀 주는 구간이라든가 뭐 쉬어가는 구간에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트럼프가 1월에 또 취임을 하고 나면 또 관련해서 또 정책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화 엔진이 선박용 엔진을 공급 계약 체결했다. 한 800억 원 넘는 규모 계약 체결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 엔진 현재도 6%대 강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뭐 네. 피팅 밸브도 있고 이런 엔진 쪽도 있고. 근데 선박 수주가 늘면 엔진을 무조건 달아야 되니까 이 네. 엔진이 가장 대장격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 수요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조선 업체들이 완성 업체들이 이제 좀 제값을 받고 배를 이제 건조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자재단에다가 단가를 공급해 줄 때도 조금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중요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 67% 정도 전체 선박 수주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직 엔진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 조금 좋은 선박에는 우리나라 엔진을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또 MRO 관련해서도 뭐 MRO, 그러니까 함정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갑판이라든지 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거든요. 엔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진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도 한번 꼽아주시죠. 네, 오늘 뭐 하나 엔진이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그룹의 수주 잔고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함정 관련된 수요도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한 3,000원 정도 신규 수주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엔진은 아직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최근에 보면은 하나 엔진보다 오히려 HD 현대 마린 엔진이 더 움직임이 먼저 빨랐고요. 지금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 3만 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22,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엔진의 후속주로 LC 현대 마린 엔진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매수해놓은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 또 조선 섹터와 함께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고환율 부담에도 담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통신 장비 업계가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기지국 장비끼리 연동할 수 있는 오픈랜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솔리드, KMW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통신 장비 섹터는 매번 단기적인 테마에만 그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 훈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조정의 이유가 아직까지 실적을 좀 개선하지 못했고 시황이 계속해서 악화된 흐름들이 좀 나아질 그런 조짐들이 좀 없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 좀 됐던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 특히나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이미 오픈랜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기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취임 이후에 화웨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에서 오픈랜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점진적인 어떤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부분적인 낙수 효과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노키아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에릭슨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충분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 공급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상승의 어떤 가능성들,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수급의 연속성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이 좀 낮아진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약간 방어적 성격의 접근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오픈랜 기술에 관련된 도입 부분들은 충분한 낙수 효과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짧게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또 짧게 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2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개봉 이후에 움직이려고 하는지 오늘은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익 실현을 지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홀딩해 볼까요?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 저는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글로벌 흥행 기조가 명확해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붐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흥행을 전제로 한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개봉 이후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봤는데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도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